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달 만입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그러게요. 보니. 네. 예.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음 출연할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정치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예. 저도 뭐 이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명태균 씨는 저럴 때 나는 뭐 했나 뭐 이런 그런 겁니까? 것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이슈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에 집중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이슈들이 본질이 돼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런 것들 지금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해 가지고 확전을 하려는 거. 그걸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서부터 그게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북한까지 연결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면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야에서도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논의들이 많고 뭐 제가 안 본 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국감에서도 그런 게 좀 다뤄지고 해야 되는데 안 다뤄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저도 기자도 해봤고 뭐 대선 선거 참모도 해봤고 컨설턴트도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뭐 조중동이다. 한결의 경향이다. 이런 데는 소통을 하려고 하고 뭐 기사를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은 뭐 어디에 대해서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누가 석학이다. 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 뭐 약간 진보적인 쪽으로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데 뭐 서울의 소리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데들이 이제 뭘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좀 제가 잘못 살은 건가 그래요? 세상이 바뀐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있고 신뢰하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어요. 뭐 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 글로벌리서치, MBS 나오는 곳. 그런 데들은 규모도 크고 업력도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학문적 바탕도 돼 있고 또 기업 일들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야들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안 만나고 뭐 도사다. 내가 이제 뭐 비단 주머니 들고 있다. ARS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되게 뭐 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고 레벨이 국가에 참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괴감이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윤 실장, 일단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해보죠.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 압니까? 윤 실장? 개인적으로 이름은 들어봤어요. 한 3년 전. 정말요? 예.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안철수 그때는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약하고 이 범보수 진영이 탄핵 이후에 뭔가 이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고 또 이 선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컸었잖아요. 그때 뭐 이런저런 좀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창원에서부터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RS 전문가이고 지역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선이라든지 국회의원 경선이라든지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서는 힘을 쓰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그게 뭐 호남에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분인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 얘기도 보면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자기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최재형 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 뭐 아크로비스타에 많이 갔다, 뭐 얘기를 다 합니다. 명태균 뉴스토마토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표현했던데 이거의 본질은 뭐라고 봅니까? 뭐 모르겠어요. 명태균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제 이런 분들이 진실하고 약간 과장. 허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원래 헷갈리기 마련인데 이분이 이제 말한 거 아까 저도 3년 전부터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런 선거에 이제 관여를 했고 또 뭐 떠르르르한 분들
대통령 내외나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하고 관계 어느 정도 깊은 관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고 이것까지는 팩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이라든지 참 정치의 거물들이 이런 분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제가 모르지만 이분이 제갈공명 같은 책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분의 이야기 들어가지고 뭘 하는 게 참 이게 맞냐라는 게 1번이 있을 거고 2번은 뭐 불법적인 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냐가 2번일 건데 1번, 2번은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예, 나눠야죠. 2번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제 김영선 의원 월급 반씩 뭐 받아 월 600만 원 이건 검찰 수사 중인데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큰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작지 않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흔한 이제 그런 일들에 속하는 것 같고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여를 했다. 그리고 이분의 업체가 뭐 급여를 제대로 못 줘가지고 뭐 고용노동부하고 이슈도 있었다는 말도 들리고 최근에 또 폭로하고 있는 분 보면은 그 역시 이제 선거 자금 문제, 국회의원 선거 자금 문제로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뭐 핸들링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의 이제 돈의 액수가 뭐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이권이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고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이제 문제인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문 같은 거 해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요. 그러면 친구인 윤태곤 실장에게 태곤아, 네가 전문가니까 내가 선거 좀 도와줘. 그럼 와서 이제 뭐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대통령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윤태곤 실장, 사실 내 의견은 그래.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것도 문제인 겁니까? 그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부에게 1번하고 2번이 섞여 있는데 이거 봐야 된다라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 있는 뭐 스펙이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분한테 과연 이 대단한 인물들이 막 기댈 만한 인물인가라는 게 1번이 있을 거고 2번은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거 뭐 거래가 있느냐 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자문 뭐 이런 것까지만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뭐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국무총리는 누가 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면은 뭐 저도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김대남 씨 녹취록. 이거의 본질은 뭡니까?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뭐라고 봐요? 저는 본질은 공직 기강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동훈을 공격하라 이것도 있지만은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이 김대남 씨하고 연락을 할 때도 이미 그 대선 과정에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한 번이 있었고 그 최 목사 그 뭐 함정 취재라고 해야 될지 몰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슈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공직 기강의 문제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김대남 씨는 내가 상급 행정관에 불과한데 나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건 이제 저도 그 말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알 위치에 있진 않지만은 분위기가 어떤지. 용산의 분위기가 뭐 돌아가는 게 이제 뭐 이제 담배 피면서도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김대남 씨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이게 스타일이 보면은 막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정보통까지는 아니지만 소식통으로 불리 뭐 요새 저쪽 분위기 어떻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으로는 보여요. 알겠습니다. 맞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더 있어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근데 대화의 상대가 대통령이 아니고 대부분 여사거든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뭐 예를 들어서 조언이라든지 뭐 총리 추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상대가 여사로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 이인수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제안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여사가 했다. 분위기가 이제 좋을 때 같으면은 후보는 바쁘니까 연락이 직접 안다니까 여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선회해 줄 수 있을 건데 지금도 대통령은 바쁘니까 영부인이랑 얘기한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그리고 김 여사한테 이제 씌워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선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 자체는 아까 제가 예. 이제 뭐 그런 뭐 전달이라고 하면은 보통 알겠습니다. 예. 전할게요. 수준에서 그쳤다면은 뭐 그러려니 할 건데 대화가 오가는 거. 여사 자체가 답을 주고 있는 뭐 상황. 그렇죠. 과거 서울의 소리부터 뭐 최 목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즉 김대남 씨 관련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당 기강의 문제다. 네. 저 해서 당무감사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의 대응은?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왜 이를 키워가지고 예. 뭐 친윤계 쪽에서 그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지자들이 되게 자괴감이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회초리를 때려도 우리가 먼저 때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대표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예. 이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 밀어붙여야 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럼 이걸 덮고 가자라고 어. 말을 할 수 있는가?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 때까지는 파봐야 된다. 진상은 밝혀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잘 파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그럼 김대남 씨 불러가지고 뭐 할 건데 예. 제가 다 과장해서 한 이야기고요. 그럼 뭐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유난 갈등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 걱정을 할 계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무슨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김대남을 덮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예. 김대남 씨는 제가 뉴스를 좀 팔로우하면서 원래 이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뒀던 거는 이 알고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고 아니 그 지금 방통심의라든지 방심이라든지 뭐 그쪽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MBC하고 관련된 뭐 보수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고 그다음 뭐 갈등들이 있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진보 매체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인물로서 김대남 씨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시민사회 수석실이 강성규 수석 때부터 김대남 씨도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게 뭐 보수 시민단체라든지 유튜버들 뭐 언론들 하고 관리라고 해야 되지. 그게 업이다 보니까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뭐 뉴스버스 뭐 또 나오던데 뭐 오마이TV 이런 데랑 이제 연관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이분의 이제 본업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과거 정부 때도 늘 시비가 붙었었던 뭐 언론과 시민단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일을 시켰다, 뭐 집회를 시켰다, 고발을 시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윤 실장 출연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신뢰도가 무너진 거, 신뢰가 무너진 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취지의 진단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론조사 아마 시사인이었을 건데 매년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볼만해요. 지난해, 지지난해, 지난 정권 때 어쨌냐에 비해서 이제 신뢰도가 되게 떨어져 있다. 지지 반대보다 더 좋지 않다 했는데 지금은 이 신뢰에서부터 뭐 최소한의 권위의 부분, 그러니까 이 김대남, 명태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가 나와도 지금 뭐 관저 같은 경우에도 그럼 대통령과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게 현대건설에다가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뭐 대통령실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주더라도 현대건설한테 너무 밀어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하고 21g 뭐 1억 매출 1억 6천만 원한테 밀어준 거 아니야? 라는 거. 그 아까 제가 다르긴 하네요. 갤럽 글로벌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 뭐 듣는다라는 거랑 창원 의창에 기반을 둔 한국미래연구소의 명태균 박사. 그 박사가 진짜 박사가 아니라 만물 박사라서 명태균 박사 이야기를 듣는다.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그 느낌 되게 다르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신뢰는 있어야 되고 신뢰도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도 인물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뭐 그것이 업체든 사람이든지 간에가 주인공들이 일반 유권자나 대중들이 봤을 때
권위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뭐부터 올라가면 자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뭐 측근들이 박철원 예. 뭐 전횡을 했다. 근데 예. 서울법대 주의 검사에다가 이종 사촌 처남이다. 예. 김옥순 여사도 이런 느낌. 그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40년 동안 동지들 상도동계, 건노갑 동계. 건노갑이 뭐 전횡한다라는 느낌하고 지금 나오는 이름들의 그 수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권위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전횡한다라고 해도 민심은 나빠질 수 있고 예. 지지는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떤 권위 같은 게 지켜지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100번을 사람이 이런 양보해가지고 얘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 응. 우리가 봐도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뒷담화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걸 아까 제가 권위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기자랑 이야기한 게 흘러나왔다도 예. 아니고 응. 뭐 여기랑 예. 이야기한 게 응.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던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와 했던 대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본물 터지고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막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요 응. 막으려면 알아야 막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뭐 공직기강 누구로 가정해 보죠. 예. 영부인 찾아가가지고 누구랑 이야기해 주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미리 대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음. 라고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나온 다음에 이렇게 뭐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고 예. 찾아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이라기보다 예. 딴 걸 해야 돼요. 좋은 걸 하면 돼요. 아, 그 좋은 거라도 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슈 덮는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에 뭐 나쁜 걸 해가지고 덮을 게 아니라 국정의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예. 그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팍 잡아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의원들 20명 네. 만찬,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또 오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세력화하는 거야라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 최근에 저 의원들과의 만찬,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요거 전략적으로 제가 어떻게 일단 평가하세요? 뭐 앞서서도 뭐 자괴감 이런 이야기 되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자기 정치, 세력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를 싫어요. 정치는 자기 정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우리 정부, 그다음 국가 예.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정치지. 그래서 내 세력을 만들고 상대와 그렇죠. 교집합 자기 찾아가는 정치를 거. 하려면은 내가 더 권력을 잡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많이 만드는 게 세력화잖아요. 예. 뭐 나쁜 건가? 음. 그게 뭐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왜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는 저렇게 아니 발끈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뭐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대표가 이번 국면이 있기 전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예. 뭐 여사에 대한 사과 이야기나 여야 의정 협의체, 그럼 대통령 독대 이야기 이런 시도들을 나름의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 이유로 해서 잘 안 됐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약간 대통령실의 무반응이랄지 싸늘한 반응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뭐 완전히 이제 접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것만으로 해서는 뭐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력화를 하더라도 그렇죠. 몸집을 키워야 지금까지 대통령실에게 한동훈에게 대한 비판은 뭐 두 가지였습니다. 당 대표 된 동안 뭐 했냐, 네. 당 장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역시 실력이 없어. 정치 경험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은 안 되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가정적 상황이기도 한데 이 국정감사 기간에 10월에 뭐 여당은 10월 위기설, 뭐 야당은 11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네. 11월 달은 이재명 대표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10월 달에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뭘 들고 나올지 모른다. 요건데 만약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커지면 그러면 다음 특검법 재표결 올라올 때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커질지를 봐야 물론 되겠죠.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0월이라고 그랬어요. 10월, 11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이 나오면은 정치 상황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은 그때 중도층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잘 바닥을 다져놓고 여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김대남 뭐 명태균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냐. 특히 그 대통령실하고 2인 3각으로 해서 할 준비가 돼 있냐라는 문제인데 한 대표 제가 볼 땐 이게 2인 3각 계속 시도는 하겠지만은 안 되면은 우리 두 발로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독자 행보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계속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탄핵 단어가 참 너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쪽보다 약간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른바 친윤의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이러다가 탄핵되면 감당할 수 있겠어? 그게 참 흥미로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친윤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탄핵을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아니 거예요?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자 너희들이라는 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고 탄핵이면 공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논리다. 그럼 탄핵이면 공멸이다까지는 맞는데 그러면은 자 민심에 부응하고 해결을 해야 돼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야 돼. 이건 참 결사항전과 생각이 다른 거죠. 결사항전과 대통령을 지키는데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군요. 대통령 지키는 것이 결국 뭐냐라는 데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